춘천 캠프 페이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지난 그 전주 금요일에 폐기름통이 수십 개가 발견이 돼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나. 국방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부가 지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믿을 수가 없어지는 거지. 신뢰성에 이제 훼손이 되는 거고. 시민단체는 상당히 억울해하죠. 그래서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기름통이 발견이 되면서 그동안 좀 떠돌던 의혹까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던데. 고역죄 네. 하고 핵무기까지 춘천 캠프 페이지에 실제로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가 계속 딜레마에 빠지냐면 국방부예요, 결국. 미군 측으로부터는 얻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오염 문제가 하나 둘 사실로 확인이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걸 다 떠안는 건 우리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이전에 했던 환경부에서 조사했던 것보다 오염 면적이 훨씬 더 많고 이게 내년 초부터 정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정화하는 데만 25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제대로 진행이 될지 좀 의문인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군에서는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전략으로 그냥 모르쇠 지금까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계속 뒤집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른 데 다 전수조사를 해야겠다 하는데도 네. 너무 규모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거만 하는데도 1,3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었단 말이죠. 네, 강원 기자들의 사랑방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정별린 변호사님 네,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었는데 이 명찰을 그대로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명찰 달고 갔습니까? 네.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당장 반납하라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딜 넘보냐 이게. 반고정이 아니라 이제 네. 고정으로 나오시려고. 그래서 저희 오늘이 벌써 48회째라고 합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뭐 기자들의 활약이 좀 많았는데 뭐 여름철 수해나 태풍 현장에서 취재 요정이 활약하게 됐고 또 저희 이무원 선배님께서 특종 보도한 춘천 캠프 페이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얘기를 좀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때 이달의 기자상 수상하시면서 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캠프 페이지가 깨끗하게 정화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취재하고 보도하겠다. 근데 이번에 재조사를 앞두고 또 폐기름통이 발견됐다고요. 좀 그러니까요. 얘기 좀 해주시죠.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민간검증단 구성하는 절차나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뭐 개정 절차나 이런 거 그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좀 충격적인 일이죠. 네. 10월 27일 지난달 말이죠. 그래서 춘천시에서 갑자기 기자회견 중에 시장이 발표를 했어요. 지난 그 전주 금요일에 폐기름통이 수십 개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현장 검증을 오늘 나갈 것이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확 나가면서 모든 언론 매체들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얼마나 오염이 된 건가.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말 그대로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1m 표피했어요. 표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 1단계 조사하면 1m에서 1.5m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더 파고 하는데 1m를 파는 도중에 그 20리터짜리 그러니까 5갤런이라고 하는데 그 유리통인데 보니까 윤활유예요. 윤활유 통이 막 그냥 쏟아 분 것처럼 묻혀 있었던 거죠. 메리미레 기름 있었던. 냄새도 막 진동. 기름 냄새는 지난번 5월에 처음 발견됐을 때보다 한 10배 이상 심하게 네.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폐기름통이 다 비워서 버린 게 아니라 그대로 묻어버린 셈이었는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망가지고 매립 과정에서 파손되고 하면서 샜어요. 그러니까 생게 시커멓게 퍼져 있었고 그래서 거기 춘천시 관계자는 이제 브리핑을 하기로는 이것은 당초에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그리고 국방부 측에서 사전 조사로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이다 라고 발표했던 지점입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지금 발견된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예전에 그 5월에 발견됐던 봄내 체육관 앞 예. 그 기름 토양 오염 예, 지점에서 한 50에서 100m 사이 춘천역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거나 시설이 있던 곳이 아니고 활주로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도
미군 측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오염됐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군이 우리나라 국방부에 넘겼던 자료들, 또 환경부가 조사했던 내용들, 이런 전체적인 전제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사건이 네. 아마 남아있는 22곳에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렇죠. 58곳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를 이끌어낼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주장을 하고 있죠. 전체적인 그 반환된 미군 기지 그 캠페이지 전체 구역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조사도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니까 땅 속에.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춘천 시민으로서 이번 사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 미군은 기지 반환하기 전에 그런 오염을 알고 있죠. 오염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한테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고 국방부가 그런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은 거죠. 네, 그리고 또 반환을 할 때 협상을 했는지 아니면 협상 능력이 없어서 못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으나 예. 미군이 그냥 고스란히 오염시킨 토지를 그냥 그대로 반환받은 꼴이라서 참 춘천 시민 입장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그럼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나 좀 네. 이렇게 진짜 화가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다시 정화가 되려나 했는데 그럼 이번에 다시 기름통이 또 발견이 되면서 뭐 국방부 입장도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어떻게 나오나요? 국방부의 입장이 지난 5월 최초 발견 시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견 당시에 미군 것이라는 게 거의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통 자체에 영어로 다 이렇게 써 있고 뭐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는 건 그냥 누가 봐도 아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국방부 관계자가 왔어요. 현장에 네. 와서 보더니 아 이거는 미군이 매립한 게 맞구나 하고 당시에 원래 우리가 최초에 이렇게 받을 때 춘천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추후에 오염 발견이 되면은 정화는 국방부에서 책임을 진다. 네. 요구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지난 5월에는 자기네들이 정화해서 정화 완료가 된 곳이고 아직 누가 오염한 거 뭐이다 하면서 이제 그렇죠. 어깨 힘들어갔죠. 그래서 춘천시 관계자들한테 왜 이게 언론사에 이걸 뿌렸냐 마냐 막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게 된 거를 이렇게 보도한 것 뿐인데 이렇게 책임을 막 묻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 이건 우리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그날 회의를 해서 다음날 회의를 해서 갔고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오늘 내일일 것 같은데 이번 주 중에 아마 착수를 하지 않을까. 국방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부가 지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캠프 페이지 춘천에 있는 미군 반환 부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재에 있는 반환된 미군 기지로까지 확산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에서 이미 이런 실사례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미군 측이 제공했던 자료들, 또 우리가 조사했다고 하는 환경부의 조사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믿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신뢰성에 이제 훼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도 지금 원주도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반환된 미군 기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뭐 이런 것까지 지금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좀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하고도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거기도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데 다 전수조사를 해야겠다 하는데도 네. 너무 규모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춘천만 해도 요 우리 정화 대상이 30% 정도였었단 말이죠. 65만 제곱미터 중에 그거만 하는데도 1,3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를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1,000조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받을 때 미국에게 문제 없다고 한 곳에서 나오면 거기서 다 책임을 져라라는 거를 계약을 끌어냈어야죠. 시민단체들 좀 반응은 어떤가요? 시민단체는 상당히 억울해하죠. 그래서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오는 18일에 11월 18일에는 국회에서 피해 사례를 오염 피해 사례 증언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피해 사례를 공유를 하고 대책 마련을 좀 이렇게 함께 하자 해서 이제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근데 아마 그 계기가 캠프 페이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름통이 발견이 되면서 그동안 좀 떠돌던 의혹까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던데 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일단은 고엽제 네. 하고 핵무기까지 그리고 방사능까지 예전에 이제 계속
소문은 들렸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소문 들었었는데 네. 춘천 캠프지 부지 내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증언이 2011년에 미군의 이제 캠프지 근무했던 퇴역 군인으로부터 이제 알려졌어요. 네. 그 사람 말에 따르면은 1968년에 당시 미 항공 6소대가 여기 배치됐었는데 춘천의 북쪽 DMZ 항공에 DMZ 지역에 이제 항공 살포를 하고 남은 거를 매립을 부지 내에 했다라는 증언을 한 거예요. 고엽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독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벤조다이옥신이라는 게 이제 거기 화합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폐암, 인후암, 전립선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암 질환인데 이런 걸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1987년 9월에 춘천 캠프페이지에 실제로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다라는 증언까지 또 나온 거예요. 증언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인데 2005년에 이제 미군이 정보 공개를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방위원이었던 것 같은데 국회에서 요구를 했더니 어떻게 의혹을 좀 그때 공개를 했는데 1987년에 있었다. 전국에 이제 열 몇 곳에 미군 부대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데 그 현황 중에 이제 캠프페이지가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랬는데 또 아까 말한 그분이 퇴역 군인이 1972년에 실제 핵무기 사고가 나가지고 누출 사고인지 방사능이 누출됐는지 그랬는지 해서 막 옮기고 난리가 났었대요. 부대 내에 있는 그 핵시설을 춘천의 어느 외곽에 옮겼다라고만 증언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지난해 춘천시청 출입을 할 때도 거기 시민단체가 춘천에서 방사능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데 이 캠프페이지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춘천 캠프페이지에 고엽제 매립했다는 그 증언이 나온 이후로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없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이 캠프페이지에서 또 이런 폐 기름이 또 발견되니까 그 당시에 국방부 조사 결과도 이제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핵무기 보관고 그 이야기도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미군에서는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전략으로 그냥 모르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때 중학교 때 들었던 소문이 지금까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이제 반환된 미군 기지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냐면 미군 관할하에 있으면 우리나라 국방부도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 측의 모든 자료를 의존해야 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일단 춘천시나 지자체로 반환이 되기 전까지는 국방부가 관할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지들 자체가 다 뭐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엄격하게 군사 보안을 유지하는 곳이다 보니까 검증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주는 자료, 국방부가 주는 자료 이게 끝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전제가 실제 우리가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다 보니까 그럼 국방부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냐, 또 미군 측의 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냐, 그 중간중간에 또 그런 어떤 증언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불신만 더 쌓이는 거죠, 이 형국이.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반환이 예정돼 있던 미군 기지가 한 80곳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58곳은 반환이 됐고 나머지 22곳, 23곳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기간도 엄청나게 걸릴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과 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에 따라서 미군 측하고 우리나라 측하고 국방부하고 어떤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평등하게 이제 조항이 맺어져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러니까 원주에 사는 시민으로서 네. 원주 캠프로 이제 오염 정화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4월부터 7월까지 이제 조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네. 지난달 29일에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잠정적으로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예. 그 잠깐 나온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이전에 했던 환경부에서 조사했던 것보다 오염 면적이 훨씬 더 많고 네. 지표도 그 원래는 한 7m 정도가 오염이 됐다고 했었는데 예. 조사해 보니까 10m까지 더 오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초부터 정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정화하는 데만도 25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뭐 오염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뭐 제대로 진행이 될지 좀 의문인 상황인 것 같아요. 비용이 문제일 텐데 만약에 저는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반드시 의제를 넣어가지고 방위비 협상에서 이 정화 비용만큼은 훨씬 더 많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더 넣어서 끌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거는 또 이 방위비 협상하고 지금 반환된 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여하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과 지금 휴전 상태고 또 동북아시아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미군의 어떤 그 병력 운용 어떤 계획 뭐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방위비 협상에 이런 걸 의제로 놓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형국상으로 보면 미군 반환 기지 문제가 거의 10년, 15년 지금 돼가고 있는데, 기지 반환 문제가 그 과정 속에서 누가 계속 딜레마에 빠지냐면 국방부예요, 결국은. 왜? 미군 측으로부터는 얻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런데 지자체라든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염 문제가 하나 둘 사실로 확인이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걸 다 떠안는 건 우리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임원 기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튼 이런 부분은 미군 기지 반환 문제에 반환되는 문제 안에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미군 측에서 오염된 부분이라면 또 이제 이 와중에 또 국방부하고 미군 측하고 또 협상을 또 할 겁니다. 네, 뭐 이번 기름통 발견을 두고 또 허영 국회의원이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이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 네. 이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안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기존 법률은 이제 국가가 당사자가 돼서 관 주도로 정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태처럼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3자인 민간 검증단, 네, 이제 재검증을 이제 법률에 규정을 한 건데요. 네. 이제 개정안은 국가가 정화 책임자로 토양 정화를 다 마치고 반환을 한 이후에도 기준치 이상의 잔여물이 오염물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네. 이에 대한 조사, 정화, 검증을 다시 하자라는 거를 재검증이라는 용어로 다시 재정의를 했고요. 이제 자치단체장, 시민단체가 기준치 이상의 잔여 오염물의 확인을 재확인을 하자라고 네. 재검증을 요청을 할 경우에 환경부 장관은 재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의무 규정으로 두었고요. 이를 위해서 민간 검증단을 구성을 해서 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는 민간 검증단이 재검증을 해서 최초의 정화 과정의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법률이 이제 개정안으로 안건이 된 거죠. 결국 이런 법적 근거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이런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이런 법적 근거를 통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책임 소재가 나눠지면 어떻게 보면 국방부도 할 말이 생길 수 있어요. 야, 우리 법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다. 니네들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일정 정도는 져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상황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 지금 나온 캠페이지의 어떤 그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정보 공개가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정보를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또 미군 측에 요청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가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법적으로든지 아니면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다시 제도가 개선이 되는 이런 좀 선순환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줄평. 한줄평. 골프의 용어 그 속설 중에 지렁이하고 핸디는 18홀 돌기 중에 어디서든 기어 나온대. 초반에 잘 맞았다고 이게 끝까지 가도 아니거든. 어느 순간에 나올 건 다 나온다. 그래서 오늘의 갑자기 지렁이까지 나와? 네. 오염물질 아무리 숨겨도 반드시 드러난다. 저는 뭐 단환 미군 기지 환경 정화 과정은 시민의 관심이 관건이다. 계속적으로 네. 관심을 둬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저는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이 생각이 괴물? 났어요. 네. 그러니까 한강 아래의 괴물, 춘천에선 나타나지 말아야. 멋있다. 좋네요. 네. 저는 국가가 자초한 불신을 시민이 시원하게 원점에서부터 재검증해야 할 네. 때다. 시민 얘기가 두 개가 나오고 괴물 얘기가 나오고 지렁이 얘기가 나오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